손절이 나갔어요. 손절한 부분도 저는 항상 공개를 한다 했죠. 손절 나간 포지션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자, 어제 손절 같은 경우에는 상방에 대한 롱 포지션이 손절이 나갔고요. ES에서 손절이 나갔습니다. 스윙으로 이거 하이까지 보는 게 목표였고, 어제 내부적으로 목표가까지는 결국에 가져가 줬습니다. 방향성이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손실이 난 날이에요. 홀전을 잡게 된 근거입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포지션에 대한 가격 홀딩이 4시간 봉에 4시간 봉에 대한 갭에서 나오고 있어요. PD 어레이를 4시간 봉에 대한 갭으로 잡을 수 있죠. 이 부분에 대한 가격 홀딩. NQ를 보게 되면은 어때요? NQ에서는 브레이커 블럭과 유니콘 모델, 4시간의 유니콘 모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가격의 홀딩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전에 오더 플로우를 분석을 해봤을 때, 이전의 오더 플로우는 하방에 대한 SMT를 높은 타임 프레임에서 강하게 띄워준 이후에 일봉상의 갭에서 가격의 반전이 일어나죠. 그리고 내부적으로 연속적인 bullish, bulish한 구조에 대한 오더 플로우를 설계하면서 유동성을 가져간 이후에 현재 풀백이 나와주는 상태죠. 그 풀백에 대한 뭐예요? 다시 목표가까지의 반전 거래를 어제 진행을 했습니다. 풀백은 안 바랬어요. 왜냐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하방에 대해서 유동성을 차례차례 가져가면서 잘 쌓아오고 있는 구조를 쌓아오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반전 거래를 시도를 한 거고요. ES에서, NQ에서 특히 조금 더 힘이 있었던 ES에 있어서 반전 거래를 시도했던 거고요. 내부적으로 들어가 봤을 때 세션 지표를 켜보고 오전장에 있어서 아시아 세션과 런던 세션에 대한 움직임을 전부 가져갑니다. 전날의 로우까지. 그죠? 모든 유동성을 가져갔어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더 이상의 매니플레이션은 바라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런던 세션에 대한 저점을 가져간 이후에는 어떠한 매니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을 더 바라지 않아요. 왜? 유동성을 그만큼 다 가져갔으니까. 내부적으로 조금 들어와 보게 되면은 이벤트가 있었죠, 어제. 졸트에 대한 지표 발표가 있었습니다. 발표 11시, 미국 시간으로 10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지표 발표가 마감이 된 상태예요. 이 봉에 있어서 11시니까.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매니퓨레이션이 이미 나왔다 라고 생각을 하고 포지션을 잡게 됩니다. 근데 ES에서 잡게 되었죠. 실제로 결과적으로 지금 보게 되면은 ES가 어때요? 먼저 지금 고점에 도달을 한 상태죠. NQ는 도달을 하지 않았고요. ES가 그 당시에 1분봉의 움직임이 그 전까지 훨씬 볼리시했었기 때문에 방금 NQ에서 봤던 요 자리에 대해서 롱 포지션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좀 진입을 하게 돼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리밋을 깔았어요. 이 갭에 대해서 2분봉, 3분봉으로 넘어가도 갭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3분봉, 2분봉의 갭에 대해서 이렇게 바이 리밋 오더를 넣어놨습니다. 매수 주문을 넣어놨고요. 그래서 평단이 이 갭의 정확히 중간쯤에 깔리게 되었고요. 2분봉에서 이 갭에 대해서 오더를 넣기 시작을 했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평단이 이 중간쯤에 깔리게 됩니다. 손절은 이전 캔들의 저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매니플레이션이 이미 충분히 나왔어요. 세션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뭐예요? 마지막 이벤트 이전에 대한 10시 이전에 대한 매니플레이션이 나와준 거죠. 10시 이후에 매니플레이션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보시다시피 왜 이전에 충분히 유동성을 가져갔고 10시 이전에도 매니플레이션이 한 번 나왔고 그 이후에 발산이 나온 만큼 충분히 매니플레이션을 줬다고 생각을 했어요. ES에서도 동일하게 보면은 10시 이전, 그러니까 10시 이전이 이게 마지막이죠? 이때 당시가 10시 이벤트 이후의 발산이고 매니플레이션을 충분히 줬습니다. 한 가지 조금 아니랬다 싶은 부분은 ES 같은 경우에는 하방에 대한 이런 유동성들을 남겨두고 있었죠. 많이 좋지 않은 차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 근거 첫 번째. 만약에 저희가 그 당시에 제가 들어갔던 부분이 SMT를 홀딩 줬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ES가 훨씬 더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ES에서 롱 포지션을 들어갔던 거고요.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SMT 그래서 제가 ES에서 그 당시에 롱을 들어간 건데 이게 이 부분에 지금 유동성을 가져간 다음에 다시 한번 하방을 향해서 차트가 움직여줬어요. 그죠? 그러면서 하방에 있던 모든 유동성들을 가져가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하방의 모든 유동성을 가져간 부분에 있어서 이젠 정말 오더 플로우를 보여줘야 했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여기서 손절이 나온 게 만약에
유동성을 한 번 더 가져가고 올라가려는 굉장히 dirty한 더러운 세력들의 알고리즘의 움직임이었다면은 이 부분에서는 적어도 목표가까지 해줬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 부분도 매니퓨레이션을 모두 마친 이 부분마저도 다시 한번 저점이 끊긴다는 거는 말 그대로 차트가 알맞지 않은 움직임을 줬어요. 평소에는 보기 힘든 굉장히 dirty한 움직임이었어요. 한 줄로 평가를 하자면. 매니플레이션을 이미 줬으면은 목표가까지 가는 게 일반적인 차트의 움직임입니다. 엔트에서 보게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한 CSD 평가 이후에 캔들이 유동성을 일정 상방에 대해 가져가고 다시 한번 풀백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적어도 내부적 유동성을 가져가는 되돌림이 있어서 저점을 깨지 않는 게 굉장히 이상적인 부분이에요. 근데 ES는 다시 한번 저점을 깹니다. 좋은 차트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다시 봐도 차트가 조금 의미 부여가 잘 안 되는 세권을 조금 형성을 한 다음에 가격을 올렸다는 아쉬움이 있고 결국에는 목표가까지 향해서 더 아쉬운 것 같아요. 이 손절에 있어서는 조금 차트를 평가를 해보자면은 이전에 이 높은 타임프레임에 대한 CSD죠. 이 부분을 높은 타임프레임에 대한 CSD로 잡고 공이 완강하게 뚫었을 때 내부 포지션을 잡았어야 했나 그 정도는 조금 생각이 들어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전에 구조를 깼어요. 이벤트 캔들이 그러면서 갭을 형성을 했고요. 이 구조를 깬 이벤트 갭에 대한 신뢰도를 두고 롱 포지션 리밋을 들어간 건데 내부적으로 CSD에 대한 평가도 완료가 됐고 무엇보다도 하방에 대해서는 하이 타임 프레임 SMT를 있었으니까 전체적으로 차트의 움직임이 되게 좋진 않고 꼬리만 봐도 알 수 있죠. 시간봉의 꼬리가 말 그대로 이지랄이 났습니다. 이지랄. 굉장히 조금 더러웠던 차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봐도. 그래서 이런 날에 중요한 거는 차트가 이러이러하게 갔네. 아쉽다. 정도로만 끝낼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잡은 이 포지션이 잘못됐다면 그 이후에 정말 이런 식으로 유동성을 가져갔을 때는 움직임이 나와줄 필요가 있어요. 이 부분의 갭이 가격을 홀딩을 하면서 놔줄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저점이 탈취되기 이전에. 근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무효화가 됨으로써 이날의 차트가 확실하게 좋지 않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저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손절에 대한 복귀를 마쳤고 모든 손절을 본인을 탓하지 마세요. 손절이라는 게 차트라는 게 운이라는 걸 일반적으로 조금 어느 정도 포함을 하는 내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든 거를 본인의 탓으로 돌리려 하지 마세요. 이럴 때는 제가 핑계를 대는 게 아니라 차트가 안 좋아 손절이 나간 거는 정말 차트 탓을 해야 돼요. 저희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충분히 갈만한 차트였기 때문에 다시 봐도 굉장히 아쉬운 차트인 것 같아요. 애초에 ICT 트레이더가 아니라도 이러한 박스권은 더럽다고 평가를 할 거예요. 웬만한 차트를 보는 트레이더라면. 이런 날은 조금 본인에 대한 리웨이를 남겨둔다 생각을 하세요. 본인에 대한 리웨이를 남겨두고 본인에 대한 너무 자책을 하지 말고 그러는 게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차트예요. 어제의 차트를 볼 때는 계속해서 봐도 그 생각밖에 들지는 않아요. 여기서 복귀 영상은 간단하게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